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홍보위원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력이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서 결국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2016년에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 내용이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 절대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거 굉장히 큰 일이고, 저는 이분이 지금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회장으로 선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 사건에 옹호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과거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오버랩 됐습니다. 주변인들을 탈탈 털고 과거를 탈탈 털어서 뭔가 범죄들을 엮어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 그래서 지금 이 의료 문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중앙지검장 시절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 이런 것이죠. A라는 혐의로 잡아들였는데 여기에서 뭔가 원하는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별건의 별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들을 막 해죠. 다른 비리라든가 아니면 불륜, 혼외자 이런 식의 아니면 주변인들을 탈탈 털어서 본인이 아닌 주변을 괴롭혀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별건의 별건 무리수를 두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 자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꼭 생겼죠.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이런 식의 무리수를 더하는 이런 식의 특수검사식의 탈탈 털기, 이게 여기서도 또 빛을 발하는 것인가? 그게 계속 오버랩 되어서 굉장히 저 보도를 접하면서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대통령이 의사 증원 2,000명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 국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의사 무조건 2,000명 증원해야겠다. 타협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떤 대화도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2,000명을 그냥 내질러 놓고 여기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이건 의사들의 분노만 자극할 뿐입니다. 뭔가 사명감으로 이렇게 자신의 업을 이어가는 이런 의사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건 고스란히 국민들 피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한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제가 경찰, 정보과에서 일하는 경찰 한 두세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용산에서 굉장히 의사들을 뭔가 다 사법 처리하라라는 그 압박이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들의 수사 과정, 전 의협 회장이라든가 여러 의사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한 무리수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력자가 뭔가 하나의 고집을 부리면 그 밑에서는 거기에 맞추느라 굉장히 무리수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압박과 무리수, 어떻게든 영장 청구를 하려는 경찰들의 무리한 어떤 대응 방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그 경찰 수사를 받았던 분이시죠. 노한규 전 의협 회장. 이분 페이스북 글 몇 개를 읽어보면 지금 이 사태를 얼마나 의사들이 분노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오늘 올리신 글 같은데 지금의 상황 요약, 박수를 보내는 국민도 있고 우려를 하는 국민도 있다. 처음에는 일진, 그러니까 깡패와 같은 정부 측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차 우려로 바뀌고 있는 중. 그러면서 저런 그래픽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왼쪽이 칼을 든 정부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건데 말이야. 저항하지 마.
도망가면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명령을 거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거다.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해외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 거야. 그냥 사직한다고? 맘대로 못해. 너희에겐 헌법적 책무가 있어서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까불지 마라. 나한테 대드는 못된 버릇을 이참에 고쳐놓을 작정이니까. 자, 이런 식의 정부를 뭔가 깡패와 같은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 글을 모니터하시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자, 이런 제목이네요. 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정부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들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자,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제가 올리는 글들은 대부분 정부를 향한 것이며 정부에게 분노하고 저항하는 의사들을 그렇게 다루면 그 반대의 역작용이 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알아들으시니 이제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강압입니다. 그런데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협박입니다. 의사는 진료라는 업무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속박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의사 개인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료는 의사에게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 특히 힘을 이용한 강압을 본능적으로 배제합니다. 그 어떤 직종보다 자유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도 직업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지금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도 발표 직후부터 병원에 경찰을 파견하고 각종 명령을 내리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본격적인 의료 대란이 발생합니다. 오늘 용산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라 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섰던 박민수 차관이 다시 등장한 것도 그 배경에서였을 것입니다. 환자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대통령의 자존심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요? 국민이 언제까지 의사 악마화의 작업에 놀아날 것으로 생각하나요? 한 걸음 물러설 때입니다. 저는 이 정말 권고를 좀 윤석열 대통령이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외에도 며칠 전에 경찰에 연행되던 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글을 보시면 2024년 3월 2일 토요일 나는 두바이에 있는 병원들을 둘러본 후 당장 클리닉을 오픈하거나 취업을 하기보다는 비지팅 닥터의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지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은 제로. 자, 2024년 3월 3일 일요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해외로 도피했던 범죄자처럼 5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이끌려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그냥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조사받을 사안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리수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 순간 박민수가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그래봐야 뭐 어쩔 건데. 권력자들의 횡포를 무력한 개인이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순간에 정치에 대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이 10%. 그래서 지금 정치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지금 100%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냥 2,000명 지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무리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지금 상당한 무리한 압박과 무리한 수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틀 전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 그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가 올린 글을 노한규 이 의사분이 아마 옮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출석 요구를 해서 출석을 하게 되죠. 아니, 저도 과거 윤미향 남편에게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 받아봤지만 출석 일자를 서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자를 이렇게 주면 그 중에서 이날이 괜찮습니다. 이날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죠. 그런데 경찰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에서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나 임의 수사에 피의자가 계속 불응하게 되면 경찰이 강제 수사를 위한 체포 영장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경찰이 뭔가 영장을 청구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단계부터. 그러니까 며칠 가능한 날짜를 여러 개를 줬는데 아니 안 되는 날짜만 계속 경찰이 고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경찰 출석에 불응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출석 불응으로 뭔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무리수죠.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3대, 노트북 1대를 강제 수사로 압수한 경찰은 방대한 내용 중에 아무것도 고발장에 적시될 혐의를 인정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수색하였으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쓰기에는 보고할 내용이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겠다며 14만 의사에게 발송된 단체 문자, 복지부 공무원들도 다 받아보는 뉴스레터 등 25개 파일만 압수하고 포렌식 수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노한규 회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용산의 영장 청구 지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사 역시 소위 아바타 수사라고 불리는 수사 방식, 즉 담당 수사관이 주요 조서 작성을 하고 저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담당 수사관 옆에 참여한 수사팀장에게 카카오톡과 경찰 내부 메신저 등으로 계속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상부의 지침대로 수사하는 방식을 시작하는 것을 인정신문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다 읽어보면 뭔가 수사관들이 아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꾸 지침을 받으면서 지시대로, 근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붙잡아 두려고 하고 계속 뭔가 무리수를 더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온 주수호 위원장에 대한 과거 폭로 보도들, 그리고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무리한 행태들을 보면서 대체 왜 이렇게 의사들을 압박하는, 정말 이렇게 때려잡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밀어붙이는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의사는 사명감으로 유지되는 직업이죠. 생명을 다루는 업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대한 존중과 대우는 정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명감은 다른 말로는 뭐 장인정신, 프로정신이죠. 그 손끝에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고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거듭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모험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직업입니다.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외로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의 이런 사명감과 프로정신을 이렇게 짓밟는 이런 행태를 합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죠? 저는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이 아주 큰 수술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서 참 좋은 의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뇌수술을 받으셨는데 뇌 정맥에 혈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가 굉장히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부위였기 때문에 수술하더라도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들어갔는데 장장 8시간 걸렸습니다. 그 뇌혈관에 스텐트를 4개나 집어넣는 굉장히 모험적인 수술을 감행을 했고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례식 치를 준비까지 거의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마치고 너무나 좋게 잘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의사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례가 이게 공격적인 이런 수술 케이스여서 의학 저널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사를 결정짓는 외로운 결정, 어떤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대통령에게는 대체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대화도 타협도 거부하고 무조건 그것도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발 좀 대화와 타협, 그 전에 이 의사들에 대한 어떤 존중을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